예. 일단 누구 소개부터 한번 예, 예. 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서 20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한 한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태학 집 크게요.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 집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식사 후에 오늘 간단하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정선거 하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선거를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란 좀 목소리가 커야되겠어요. 예, 부정선거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헌법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일체 모아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러고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선거 소송이 진행됩니다. 선거 무효 소송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됩니다.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서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거사범으로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거사범은 행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선거사범이 되어서 검찰이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은 행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행사법원에서 그 판결난 것이 선거 무효 소송으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촉탁이 되어서 결국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행사 소송의 증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설명하시면은 대강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정선거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방송에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서 선거 관리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서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규칙 5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공직선거법 규칙 5조를 보면은 선거의 법위를 정해놨습니다. 어느 선거에만 사용하느냐? 보궐선거 등이라 했습니다. 그 보궐선거 등의 정의를 보시면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정원선거, 조그마한 선거 4가지만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은 국회의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협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서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은 전자개표기에 사용되는 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선관위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진행되면 자동으로 이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 해도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왜 무효가 되는 데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는 어떻게 부정선거가 되느냐?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전산 조직입니다. 전산 조직은 전산 조직을 사용하는 그 절차를 아주 엄하게 규정해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전자개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해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 서부의 해킹, 북한 소행을 보이는 해킹이 일어났지요.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에도 해킹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를 사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자. 이런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그 보완을 하면서 하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있습니다. 같은 전산 조직인데 그런 절차라든가 보안 문제가 없기, 그에 대한 규정을 안 내두었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산 조직은 똑같이 보안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왜 헌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투표하러 가시면은 본인 확인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얹으면은 본인 확인이 됩니다. 그래 되면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 투표용지 나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소 안에는 투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관내와 관 외에는 투표용지 투표수를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건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다. 관 내는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투표함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면은 그 투표용지를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내는 그대로 선관위에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모니터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나옵니다. 그 수와 관내 사전투표 수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투표 참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투표 참관을. 투표 참관인은 반드시 투표한 투표자 수를 확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투표수하고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수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참관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에 신분증을 얹으면 그 신분증이 스캔돼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스캔 파일을 일반 선거일날 투표 종료와 동시에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요? 네, 삭제해버리니까 사전투표를 하신 분의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작이요. 자, 왜 이제 위반이 되느냐? 일반 선거일날 투표하러 가시면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날인을 하든가 사인을 하고 나면은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그걸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일날 쓰던 그 선거인 명부는 그 선거의 인기중까지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은 확인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에는 그 파일을 폐기시키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보관해야 될 규정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데 부정선거에 떠드는 변호사들이 헌법위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헌법위원 청구를 해서 위원을 갖다 해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하면은 그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저걸 한다는 규칙을 제정해서 선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막무가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다 선거 무효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거 소송 하신 분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을 못 찾아 먹은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그 투표소에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선거일날 하는 투표할 경우에 투표용지를 받아보면은 투표용지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지 투입하면 투입을 하고 그 다음 그 투입하고 나서 기표를 내서 투표하면 투입하고 퇴장을 합니다. 개표장에 그 투표지가 도착을 하면 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표지를 바꿔치기에도 모르고 그러게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쟁이 생겼을 때는 확인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하고 나서 투표지 검증을 한다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바꿔치기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용지는 번호 1년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그 떼어낸 투표용지 1년 번호지하고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조를 해서 아 이건 진짜 투표지다 하고 다시 재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 그 연수구를 선거에서 그 재검은 완전히 그 불법 그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절차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대법관들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부정선거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제 이해가 가시려고 모르겠어요. 네. 조작 가능하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은 그 개표장에서 창간 불능 위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표장에 들어가 보시면 전자개표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통상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한 대 있는 곳마다 개표 1반, 개표 2반, 개표 3반인가 전자개표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개표 20반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개표반별로 창간인이 한 명씩 최소한 한 명씩 배치돼 가지고 개표가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줘야 그 개표가 완벽합니다. 만약에 창간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했다. 무효입니다. 맞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간인이 어떠냐? 정당별로 6인 이내, 한 개 선거일 경우에는 6인 이내, 동시선거일 경우에는 8인 이내. 그러면 개표기는 20개면 뭡니까? 개표반이 20개 아닙니까? 20개 반. 동시선거일 경우 같으면은 8 그 반에 창간이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 9반부터 20반까지는 창간인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뭐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창간인은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했고, 그 다음에 선거 소송 하신 분들이 몰라서 무효 확인 그걸 못해서 확인을 그러니까 못했어요. 한 라인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의 창간인이 배치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냥 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지 뭐 그걸 아닙니다. 그 창간인이 투표지를 전부 다 확인해줘야, 확인한다니 뭡니까? 개표 사무원들이 제대로 절차에 맞춰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창간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전부 다 확인해주고 창간인이 이상 없다 해야 그 개표가 완벽하게 완료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를 20년 동안 위반을 했어요. 사실은 선거무효 소송 하신 분들이 몰라가지고 무효사유를 몰라가지고 법정에서 주장을 안 해가 자기한테 이익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고 창간인들은 창간을 개표 종료시까지 하면서 만약에 만약에 개표가 새벽 4시에 끝나면은 새벽 2시 정도 되면 창간이 없습니까?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창간인이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창간인이 없다. 이러면은 그거를 그 선관위 그 위원회의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창간인이 없다. 확인해라. 확인이 확인된다니까. 그거 무효입니다. 확인하고 반드시 개표를 작성해라. 그래 우리 창간인들 녹취를 해야 됩니다. 선거 소송 제기하면 바로 끝나봅니다. 잠깐만요. 근데 밤 네. 12시 되면은 몇 명 안 다 집에 남던데. 예, 가버리는데. 그거 전부 무효예요 사실은. 다 집에 가는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일부러도 간식이니 뭐니 휴식 타임을 주면서 사람들 나가 있을 때 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 반드시 창간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사실 연수골도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몰라가지고 변호사들이 그 부분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예.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요.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2개 정당 있잖아요. 예. 두 개 정당 창간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표 완료 끝나고 예, 이렇게 발표할 때까지요? 예, 예. 절대 안 그랬는데. 그래 전담 무효예요. 그거는 완벽한 무효예요. 옛날 2017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하고 나서 당선 결정했는데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일부 라인에서 창간이 없었어요. 확인되자마자 선거관리원에서 무효 선언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 우리나라 이 소리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이제 무효였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원래는 선거법에 그 뭡니까 건품수수 있잖아요. 예. 국가가 건품수수하는 건 뭡니까 아동수당이니 수업료 뭐니 그 지원해준 지원금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조각 사유를 달아놔야 돼요. 위반이 안 된다고. 그것도 해롭지 않고 아동수당을 막무가내 지급하고 또 선거 때가 되면은 10만 원씩 더 얹어주고 이거는 정부기관이 건법수수하는 행위 위반이에요. 완전 완벽한 위반이에요. 건법수수. 근데 이것도 선거법에 규정을 안 해놔두고 그거를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무효 사유예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정부 기관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검찰에다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발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고발을 해줘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안 한 그 행위 그것도 선거무효 사유예요.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보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선거무효예요. 2020년도에 예. 총선 때요. 그런 관권 선거가 성행을 했어요. 성행했지. 진짜 돈 막 풀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완전히 그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여기 요 내용이 부정선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위반해버렸어요. 이게 최고 사실 중요한 부정선거 내용이고 또 뭡니까 연수구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라든가 일장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개표장에서 일부분 부정선거예요. 일부. 그것만 나와도 이제 여기 방금 제가 설명한 이거에다가 그것까지 나오면 완벽한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1000% 만 프로. 사실은 지금 완벽한 부정선거가 사유로 부정선거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금품 수수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죠. 전국적으로 아동수당을 줘버리니까 사람 심리가요. 제가 옛날에 성관이 근무할 적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노인들 상대로 돈을 1,000원씩 주세요. 1,000원? 지금 예, 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요. 집집마다 보면 외로우니까 자식이 이제 사탕 사 먹으라고 간식비를 안 줘요. 완전 그 노인들이 와가지고 간식비를 타가는 노인들 보니까 한 200~300명이 타가요. 줄을 서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목사님이 국회의원 후보를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말할 필요 있습니까? 1,000원을 줘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국가기관에서 아동수당으로 30만 원, 40만 원 수업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국가적인 딸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되게 잘 사는 집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 괜찮은데 좀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어려울 때 주면은 눈이 퍽 뜨이면서 그걸 밥을 그게는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 법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이거 국가기관에 주니까 선거 영향 미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후보한테 찍어라. 그거 하면 관련이 없다고 교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는 국가기관이니까 이건 내 그거구나. 내가 선거할 적에 내 자유대를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선거법에 이런 내용은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법소서 이건 되게 잘 사는 분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내가 표를 팔겠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10만 원, 20만 원 그 후보자들이 안 줘요. 안 주고요. 시골 같은 데는 5천 원씩 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옛날 고무신 한 짝. 네, 고무신 한 짝을 줘도 표를 주고. 자, 그래서 이건 사람 심리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거 하고. 또 노인은 어떻게 되냐. 악수만 해도. 악수만 해도 노인은요, 외로워가지고 어깨 주물러주고 어머님, 할머니 하면서 막 이 피부로 스킨십 해주고 한 서너 분만 해주면 막 그쪽으로 돌아가버려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 대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막 생각나는 대로 질문해요. 그러면 사실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예. 이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정말 사실 투표나 선거나 개표나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런 공익적인 면에서라도 교육을 좀 담당을 해서 중앙선관위 자체가 자기네만 그 기관만 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아주 투명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관리하지만 국민들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원래 거 그래야 아닌가요? 돼요. 네. 선진 유럽 같은데 네. 그래요. 그게 선지가 된 선거 예, 예, 방식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노조위원장 때 중앙선관 있을 때 창간인 교육은 확실시키자 국민들 교육시키나야 부정선거를 최종 확인해주고 막을 수 있다. 네.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전 노조위원장 때문에 선거관리 못 하겠다고. 그래가 다툼이 생기고 많이 생겼죠. 그러면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 예. 자기네들 편의성만 생각을 한 거지 여지껏까지. 그렇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보니까 절차도 그렇지만 뭐 법령인가 그것도 자기네 편의적으로만 했고 또 무슨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정말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 이상하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선거법 225조에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반드시 해라고 딴 사건에 우선해서 해라고 했거든요. 해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그 강행 규정인데 벌칙이 없어요. 벌칙이 없으니까 이 대법관 이놈들이 2년, 3년, 4년을 거치면서 기각 또는 각하시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법행위죠. 재판 뭡니까? 그 재판 재판 보장 원칙을 위반한 그 행위예요. 그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탄핵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지금 대법관 전원 대법원장부터 탄핵 요구해가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읽혀가지고 전 국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올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시키고 갈아치우는 모습을 한 번만 보이면은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225조 규정을 이 규정을 위반한 대법관은 탄핵한다. 자동 탄핵으로 국회로 간다는 규정을 두면은 대법관들요 3개월만 다 끝내버려. 겁이 나가지고 다 끝내. 근데 그거 법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법을 바꾸는데 국민들이 그 탄핵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면서 같이 요구하면 됩니다. 같이. 탄핵 요구하면 그 법을 바꿔줘야 돼요. 나중에. 국민들이 개정 관심이 요구를 없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그 법을 그렇게 고쳐놓으면요. 대법관들요.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고 3개월 이내라고 검찰은 또 어떻게 하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선거사범이 됐으니 이 선거소송이 걸려온 사범이 수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검찰도 꼼짝 못 해요. 그렇게
선거법을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이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니까 인지료가 들어가고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 소송의 소가는 인지료가 46만 원입니다. 송달료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이 선거 소송은 10배를 받아요. 소가를 460만 원, 송달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이러니까 돈 없는 국민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거 선거 소송은 공익 소송이에요. 내 개인을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유권자들이 참정권, 우리 정치에 참여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에요. 이 공익 재판이에요. 공익 재판은 뭡니까? 무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로 해도 모자라는 것을 소가를 10배를 받아요. 옛날에는 200만 원 했는데 이 460만 원이 되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거의 제기를 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지금 위헌 요소가 다분한 거예요. 왜냐? 나라가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거 소송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나오면은 손쉽게 선거 소송을 하게끔 해둬야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조인들이 헌법 위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가 그 헌법 위반이 안 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무료로 하면은 어느 국민이라도 보고 이상하면은 다 선거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는 소의 발생률이 많을 겁니다. 그게 정리가 다 되면 나중에 소를 할 청구하는 건이 적을 거예요. 왜냐? 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거법도 알고 정치인들 감시하는 것도 알고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뭡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니까 대우받는 느낌. 대우받으면서 올라가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고 또 뭐 질문해보세요. 생각난 대로 질문해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우, 그래도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뭐 지금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봤어요.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일단 요번에 예. 그 부정선거 저희가 소송 행견 완전히 끝난 건가요? 지금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네. 139명이 그 선거 무효소송을 네네네. 제기했거든요. 우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니까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됐어요. 진행됐는데 그거를 거의 다 지금 각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 각하식인 행위 자체가요. 그 공적 선거 국민 보장할 그 뭡니까? 권리를 박탈시키는 완전히 이거 뭡니까? 범죄예요, 범죄. 범죄죠. 네, 범죄. 그거 살인보다 더 무서운 네. 거예요. 이거 지금 뭐 가면은 나라를 살인시키는 거야. 이건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증명됐고요. 네. 그다음 정치가 무너졌다는 게 증명됐고 검찰이 무너졌다는 게 증명 딱 됐습니다. 국회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치가 무너졌어요. 아휴. 검찰이 작동 안 되는 건 수사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재판도 이거 뭡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아까 뭐랬겠습니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심리도 안 하고 심리가 뭐냐면은 증거를 가지고 맞나 따지는 거예요. 네. 맞나 따지지 않고 재판하는 건 뭡니까? 그거 완전 불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 20년 동안 투쟁하면서 선거 소송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네. 대법관들이요 굉장히 무식해요. 선거법을 몰라.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이거 몰라. 그런 자들이 재판한다고 한다니 아휴. 대법관들이고 그럼 뭡니까? 고등법원, 지방법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슬프다. 이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완전히 썩은 제도예요. 100년 전에 지금 뭡니까? 독일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독일에는 100년 전에요. 참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배심원 제도. 미국의 배심원 제도. 거기서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요. 지금은요. 독일의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뭡니까? 대법관이 완전히 재판치이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 나라가 뭡니까? 끝장났는 거예요, 사실은. 끝장났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모르시니까 네. 가만히 있는 거고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전문에요. 불의의 한간 4.19 민주주의 이념을 개성하고 라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4.19 혁명정신을 개성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가 하면은 부정선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 이념이. 그리고 부정선거를 타도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집에 있는 도끼 총을 다 가져 나와가지고 총을 쏘고 불법 정권을 우리가 다시 빼앗는 거, 그것까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뭡니까? 집에 있는 식칼, 도끼 다 들고 나가 투쟁에 던지잖아요. 만약 그 앞에 경찰들이 막았다. 맞아 죽는 경찰은요, 국가에서 보상 안 해줘요. 왜냐? 헌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이 투쟁하는데 지가 방해를 했으니까 그런 법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참정권 침해를 21년 동안 침해를 당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내 방송을 듣고 있는 법조인들요, 법조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법조인들이 최고 양심이 없어. 인간성이라는 게 최고 메말라 가지고 진짜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정의가 없어. 나라 정의가 무너지면은 자기들 법 조문을 많이 알잖아요. 나와가지고 앞장서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은 나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교묘한 수단을 부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다든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민중들을 갖다가 아주 우매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 투쟁을 하면서 최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하잖아요. 그건 아예 노예 취급해 버렸어요. 그건 노예예요. 그건 노예.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느냐, 조금 머리에 든 사람들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완전 인간 무시하고, 너는 헌법이 뭔지도 뭐 똥인지 물인지 모르는 사람 진짜 이상한 친구구나 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 또 뭐냐, 부정선거를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법조인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또 국민들은 뭡니까? 알라고 노력을 안 해요. 그만큼 노력 안 할 만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정당 정치 발전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정치 발전이 없으면 결국은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가 작동되고 이런 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제가 21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엄청 알렸습니다. 맞아요. 네, 엄청 알렸기 때문에 이 지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국민들 개개인한테 이제 알리면 됩니다. 알리는데 그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젊은 학생이만 대학교에 가서 부정선거 강연을 하고 부정선거 토론을 하고 젊은 사람들부터 확산시키고, 그 다음 부정선거를 어떻게 투쟁을 해야 성공하는지 그 방법도 다 나왔어요. 부정선거는요, 저도 남자지만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남성 여성이 부정선거 앞에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성들보다 관심이 없어요. 여성들은 자기 아들, 딸을 놓고 손자를 키우기 때문에 아들, 딸, 손자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성들은 그 힘이 좀 작아요. 왜냐?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이 두텁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모성애 호소를 해야 돼요. 여기 앞에는 부정선거 앞에는요, 여야가 없고 뭐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에 하나.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정선거를 이리 두면 나라 망했다. 이미 망했다. 이거 어떡할래? 뭐 공산당 빼놓고는 다 만나가지고 이거 해결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여성들만 전부 손이 잡아지면요, 투표혁명, 선거혁명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려요. 선거 명예 대혁명이 돼 버려요. 그래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이 나라 정치가요 수백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발전
수준이 최고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 되면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루고 나면은 뭐 사회적인 문제, 큰 사건도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 정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변동이 일어나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밀려나가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나가면 뭡니까? 부정부패 없어지지요. 부조리한 사건 다 없어지지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깨 힘들고 국민 대접을 받으면서 나라가 역동적으로 막 갑자기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요. 진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국가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우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무수한 국가 홍보비가 들어요. 통합이 돼가 있으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대통령 말 따라가 쫙 가보니까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럼 우리 단결이 잘 되니까 우리들의 갈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이 일단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모자 빼도 돼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것만 잘만 해결해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단계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누리지 못한 정치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정치적 자유가 최고의 자유예요, 사실은.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조정이 되고 딱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투쟁하면서 이것을 봤어요. 이것만 지혜롭게 잘하면은 비용도 안 들이고 진짜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하늘나라로 가게끔 진짜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사님들 또 질문하세요. 예.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앞장서서 뭐 탄핵시키고 그걸 좀 요약해서 딱하니 행동 강령. 예, 예. 탄핵은요. 첫째 우리가 이거 완전히 성공하려면은 전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린 주권자다. 우리가 주인이지 않느냐. 채통이 있어야 된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회비도 1,000원부터 제해가지고 자기가 낼 수 있게끔 딱 해가지고 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써가지고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고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탄핵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요. 탄핵이라고. 그 탄핵 서명 날인은 숫자가 500만이 되었다. 국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 가만히 못 있습니다. 100만만 돼도 국회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난리가 나요. 만약 500만 회가 딱 넣어줘 국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탄핵시키라. 국회 비상 걸려버려요. 여야 다 비상 걸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럼 또 압박을 또 가해요. 너가 다음 국회 때 너가 다 떨어내겠다. 완전히 우리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 하면 국회를 굴복시키고 이게 뭡니까? 정치 변동을 하면 정치를 완전히 교체시켜가지고 바꿔놓으면 뭡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배반했다가는 살 곳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나 정치 안 할란다. 괜히 내 비리가 다 나오고 내 매장된다. 깨끗한 사람만 나와요. 진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죠. 그 탄핵을 시키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먼저 의결을 합니다.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나면은 그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해요. 결정해서 그것을 인용이 되면은 대법관들이 전부 다 탄핵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 현재 지금 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국회가 지금 예.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당이 많으니까 그 통과가 어렵잖아요. 그 통과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500만이 서명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500만 단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당들요 꼼짝 못 합니다. 정당을 만들으라고요?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500만 단체가 되면요 정당에서 그 단체를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 정치 변동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해놓고 말을 안 듣잖아요. 정치가. 그럼 정당을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면 2주 만에 만들어요. 500만 당원이 만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선거는
이 정당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차차에 대통령 만들고 국회 다수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아작나보는 거예요. 이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정부패 처분한다.